안녕하세요, 아랍니다. 자, 오늘은 GFX 100 모델이 나왔죠. 한 며칠 됐는데 12일날 발표를 했죠. 저도 한 3일, 3, 4일 정도 지금 전라도 쪽 가서 촬영을 하고 이제 어제 올라왔는데, 제가 이제 후지를 쓴 지 꽤 됐어요. 그래서 GFX 50R, 그 다음에 GFX 50S2, 그 다음에 GFX 100S, 이렇게 이제 3개 모델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것만 쓰는 건 아니고, 소니 카메라도 쓰고, 이제 니콘도 쓰고, 캐논도 가지고 있고, 카메라를 좀 다양하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일단은 제가 이제 풍경 사진, 그 다음에 뭐 제가 주로 찍는 유튜브에 영상 올리는 그런 작품 사진들은 대부분 거의 이제 GFX 시리즈로 이제 많이 작업을 해요. 그래서 요번에 나오는 이제 GFX 102 모델도 저는 이제 관심을 되게 많이 갖고 있었어요. 여기에서 카메라가 사실 이 50R 같이 이렇게 예전에 나온 별 기능이 없는 뭐 손떨림 방지도 없고 여러 기능이 많이 빠져 있어요. 이렇게 이제 100S 모델하고 비교했을 때 USB로 뭐 충전도 안 되고 뭐 이런 것들도 갖다가도 사실 충분히 찍어요. 근데 요번에 나오는 요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제 스냅 사진도 찍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요 50R 모델을 쓸 때는 요거를 좀 스냅으로 찍어봐도 좋을 것 같다. 화질이 일단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렌즈 변환 어플을 껴가지고 뭐 캐논 렌즈, 그 다음에 빠른 초점이 되게 빠른 렌즈 이런 걸 다 껴봤는데도 워낙 이게 속도가 느리니까 그냥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스튜디오에서 뭐 인물 사진이나 아니면 가족 사진 이런 거 찍을 때도 써보려고 했는데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이제 장노출적으로 나가면은 뭐 얘가 이제 대장 노릇을 하기 때문에 거의 이제 그쪽에서만 쓰고 스튜디오나 이런 데서는 그냥 35mm 미러리스 카메라들을 이제 주로 쓰고 그랬는데, GFX 102 같은 모델 같은 경우는 아주 중점적으로 뭐 8K 영상에 AF, 그 다음에 이미지 처리 속도 뭐 이런 것들만 계속 중점으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정말 속도가 좀 빨라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소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이제 1억 화소 정도 된다 보면은, 물론 이제 뭐 1억 5천만 화소도 처음에 루머 같은 것도 있었는데 거의 저도 써보니까 1억 화소 정도만 되면은 그 이상은 뭐 물론 이제 더 높으면 좋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컴퓨터도 또 올라가고 이제 막 이래야 되니까 1억 화소 정도면은 충분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이것도 살짝 느려요. 요것도 제가 이제 50 모델 정도를 쓸 때는 몰랐는데, 요게 이제 인터벌을 걸면은 이 50R이나 50S 같은 경우는 5천만 화소 정도 되다 보니까 그렇게 느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터벌 같은 경우를 쭉 뭐 30장 걸어놔도 1초를 걸어놔도 다음 컷으로 넘어가는데, 이 100S 같은 경우는 1억 화소가 되다 보니까 처리 속도가 느려가지고 인터벌을 걸어놓으면은 1초에서 자기가 저장하고 조금 시간이 더 걸려요. 그러니까는 내가 1초를 걸어놓는다 해도 1초가 안 찍히고 조금 더 지연이 돼가지고 저장하고 다음 것이 넘어가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되게 빨라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델을 같이 한번 봅시다. 근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영상을 쭉 보니까 실시간 끝나고 나가서 보니까는 해외 유튜버들이 리뷰 영상이 다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한국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심지어 이제 홈페이지를 제가 들어가 봤는데, 후지필름 코리아. 여기에도 지금 이 자료가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홈페이지 접속한 곳은 일본의 후지필름 사이트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봅시다. 디자인이 일단은 저는 좀 마음에 들어요. 후지 같은 경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디자인이 이렇게 이제 50R이라고 여러 번 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레인지 파인더 식으로 해갖고 딱 깎여가지고 저는 이 디자인이 아주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뭐 이런 디자인들도 크게 이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이 50R을 사실 이렇게 또 들어보면은 무게가 상당히 가벼워요. 요걸 쓰기 전까지는 마지막으로 이제 1DX나 오디마크 4 요걸 쓰다가 이제 50R로 넘어왔는데, 이 카메라에 뭐 부품이 빠졌는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가벼워요. 그러니까 오디마크 4보다 무게가 사실 훨씬 가벼워요. 크기는 요게 이제 조금 더 큰데 요게 되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손으로 그냥 들고 다녀도 거의 이제 부담이 없는 정도. 근데 이제 50S하고 100S로 오면서 바디가 조금 무거워졌어요. 자, 그래서 디자인도 이렇게 쭉 보면은 이렇게 이제 원래 후지 필름대로 이렇게 각진 디자인에 제일 이제 먼저 눈에 띄는 게 여기 사용자 설정 버튼이 이렇게 좀 늘어났죠. 앞에 3개가 있고 옆에도 지금 2개가 있고, 여기가 이제 렌즈 분리 버튼으로 보이고, GFX 100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지금 사용자 설정 버튼이 여기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요것도 바꿀 수가 있고, 여기 위에 보면은 여기에도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뒤에도 몇 개를 내가 이제 바꿔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전면에서 보이는 것만 여기 2개, 이렇게 3개, 5개가 있으니까 이 누르는 버튼 위치도 되게 좋아진 것 같죠? 아주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쭉 보다가 뭐 확대해서 초점을 확대해서 본다 그러면 요걸 누르고, 그 다음에 뭐 인터벌을 여기서 걸겠다 그러면 인터벌 설정해 놓고 여기다 걸고,
뭐 다중 촬영 걸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설정 같은 거 메뉴들 모드를 바꾸는 거나 이런 것들을 설정하기가 아주 쉽게 배치가 잘 된 것 같아요. 자, 센서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요번에는 센서가 이제 바뀌었다 그래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렇게 50R, 50S, 100S 요게 다 똑같고 100S 모델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화소만 늘어난 그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하이스피드 이렇게 해가지고 싹 바뀌었죠. 그래서 이미지 처리하는 프로세서 같은 경우도 바뀌고 그래가지고 현행 대비 2배 정도가 빨라졌다고 해요. 기록도 빠르고 모든 게 더 빨라지겠죠. AF도 물론 다 빨라지겠고. 자, 영상에서도 이제 보시면은 요렇게 이제 얼굴 따라가는 트래킹 기능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보고 있으면은 잘 따라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진짜 요즘에 나오는 소니나 아니면은 뭐 미러리스 카메라들처럼 그렇게 트래킹 정도가 잘 되는지는 이제 뭐 사용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영상으로 나오는 거 액션 화면 뒤만 볼 때는 상당히 잘 빠르게 따라다녀요. 그래서 거의 이제 GFX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스튜디오에서 찍었어도 좀 정적인 거, 그 다음에 풍경을 찍어도 정적인 거, 요런 거를 찍었었는데, 저 정도로 이제 AF가 따라간다 그러면은 빠른 것들을 찍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연사가 8연사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8연사가 이제 의미하는 연사를 그렇게 많이 찍지는 않지만은 연사가 빠르면은 이제 스냅 사진 찍을 때 다음 컷에서 단 컷으로 저는 이제 연사를 많이 찍지는 않아요. 스냅 찍을 때도 연사를 막 푹 찍는 게 아니고 단일 컷으로 해놓고 찰칵찰칵 찍는데 이게 연사가 느리다는 거는 처리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찰칵찰칵 찍어도 이게 딜레이가 걸려요. 근데 연사가 빠르면은 그만큼 처리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1억 화소라고 해가지고 철푸덕 이게 아니고 물론 이제 그 소리는 아마 그대로 나겠죠. 근데 다음 컷 누를 때는 조금 빨라질 것 같은 그런 이제 기대감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제 짧은 인터벌 블랙아웃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50S 쓸 때는 인터벌 간격이 거의 딜레이가 거의 없는 수준인데 이제 1억 화소로 넘어가면은 딜레이가 살짝 걸려요, 이게. 그리고 한 컷을 찍어도 다 저장하고 화면에 딱 띄우는 속도가 차이가 있어요. 근데 거의 뭐 한 2배가 정도가 빨라졌다 그러니까 2배면은 거의 50S보다도 더 빠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들어요. 이 쟤는 지금 보면서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블랙아웃은 이렇게 이제 검은 화면이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런 것들이 초당 프레임이 높아져가지고 그런 것들도 좀 빨라지고. 자, 이게 이제 화질이 사실 제일 궁금한데, 뭐 지금도 요거 GFX 100이나 50S, 50R 같은 경우도 사실 저는 만족해요. 화질에서 부족함을 뭐 못 느껴가지고 바꾼 건 아니에요. 제일 먼저 요 50R을 쓰면서 너무 만족스러워서 야 이거면은 그냥 풍경 카메라 계속 찍어도 되겠다 하면서 50S2 요 모델을 산 이유는 뭐 액정이 조금 이제 틸트되고 중요한 게 이제 USB-C로 충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꽂아놓고 촬영도 할 수 있고 뭐 손떨림 방지 이런 기능도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손떨림 방지는 뭐 제가 쓰는 이런 촬영에서는 거의 필요가 없어가지고 거의 요렇게 두 개를 쓰다가 화소가 조금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1억 화소로 이제 이렇게 하나를 더 들여가지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화질은 뭐 지금 이렇게 50R을 갖다가 다시 찍어가도 전혀 뭐 불만스러운 게 없어요. 장노출을 길게 30분 1시간 줄 때도 핫픽셀 같은 경우도 이제 35mm 이런 카메라들보다 훨씬 적어가지고 요것도 근데 좀 뽑기 운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100S 사신 분들은 어떤 분들은 또 심하다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요번에 제가 깜짝 놀란 게 니콘 카메라를 제가 샀어요. 그래서 15분짜리 테스트를 하면서 요건 제가 나중에 영상을 한번 따로 만들어 드릴 건데 15분짜리 테스트를 한번 찍어 봤는데 핫픽셀이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거의 한 400%, 500% 확대를 했을 때 조금 이제 보이는 수준 그 정도로 나오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한 100% 정도 제가 이제 캐논이나 다른 소니 뭐 알파7C 아니면은 그런 카메라를 쓸 때 4분 정도만 넘기면 무조건 생겼는데 이렇게 깨끗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소니 알파7, R5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예 스냅용으로만 찍고 장노출이나 풍경 찍을 때는 아예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그거를 똑같이 15분을 찍어보니까 니콘 카메라보다 더 깔끔하게 나오더라고요. 핫픽셀이 거의 없이. 제가 예전에 유튜브 초창기 때는 소니 쓰시는 분들이 질문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소니 쓰시는 분들이 질문 오시는 게 핫픽셀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거 4분 찍었는데 왜 이러냐, 5분 찍었는데 왜 이러냐, 뭐 2분 찍었는데 자글자글하다 막 이러는데 소니 핫픽셀 같은 경우는 아주 칼지게 선명하게 지저분하게 캐논이나 니콘 같은 경우에는 좀 흐릿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소니에서는 아주 각지게 아주 지저분하게 나왔거든요. 근데 15분을 찍었는데 깔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나중에 두 개를 비교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소니도 찍어보고선 깜짝 놀랐어요. 화소도 뭐 높은 데다가 그 R5가 오면서 그런 센서가 좋아졌는지 아니면은 또 제가 뽑기를 잘해가지고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15분을 그대로 한 장으로 노출을 줬는데 보통 이제 어두운데 저는 요 프린터 이쪽을 많이 찍거든요. 그럼 프린터 아래는 어둡고 밝고 막 이런 게 많아가지고 매일 사면은 카메라가 새로 들어오면 그거부터 테스트를 좀 해보는데 요번에 소니 R5도 한번 찍어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자, 그래서 뭐 화질 같은 경우는 지금도 아주 만족하는데 센서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요것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긴 해요. 요거는 이제 샘플 사진을 좀 다운을 받아서 한번 봐야 되겠지. 근데 사진을 다운받아서는 잘 모르고 내가 자주 찍는 피사체를 찍어봐야지 알아요. 그죠? 그 다음에 감도도 지금 내려갔네요. 니콘 같은 경우가 이제 보통 상용 감도가 좀 낮은데 이 후지 같은 경우도 보통 100으로 기본 감도를 하다가 지금 이제 상용 감도를 80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면은 조금 더 저노이즈로 촬영을 할 수가 있겠죠. 니콘을 제가 샀다 그러니까 그 사용자분이 이제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니콘의 이제 저감도로 장노출을 한번 찍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개조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아진다고. 그래서 요것도 나중에 한번 제가 나가서 감도별로 뭐 기본 감도하고 뭐 일단은 장노출에서 100 이상은 절대 안 올리니까 100짜리하고 저감도를 한번 찍어서 테스트를 한번 해봐도 이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뭐 주변 화질도 개선이 되고 AF도 개선이 되고 주변부까지 AF를 더 빠르게 또 잘 못 잡는 상황에서도 더 잡을 수 있다고 하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리얼라 에이스라고 필름 시뮬레이션이 새로 또 개발이 돼서 이제 GFX100 2 모델에 들어간 것 같아요. 나중에 다른 카메라들도 업데이트를 펌웨어를 통해서 해줄지 모르겠는데 영상을 보니까 그 후지필름 그런 자료실 같은 데서 한 그 리얼라 에이스 필름 그 옛날 거 자료를 꺼내가지고 디지털 필름화 시키는 그런 작업도 보는데 그런 것도 재밌더라고요. 근데 물론 저는 이제 로우 파일로 찍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런 거 필름 시뮬레이션을 잘 안 써요. 근데 꼭 이게 풍경 사진만 찍는 게 아니고 인물 사진도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후지필름은. 그래서 인물 사진 찍고 또 스냅 사진 찍고 이런 분들한테는 저런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도 아주 좋아하죠. 그래서 후지필름 쓰는 이유가 보면은 이렇게 필름 시뮬레이션 때문에 쓰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영상이 계속 아주 많이 나왔는데 4K 60프레임, 8K 30프레임, FHD 120프레임 이렇게 FHD 120프레임 고속까지 영상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고 영상 기능이 정말 많이 올라갔죠. 그 다음에 영상에서 추적 AF도 이런 것들은 뭐 이제 사용을 해봐야지 알겠죠. 그 다음에 고속에서 롤링 셔터도 이런 것들도 이제 줄어들고 영상 얘기가 꽤 많이 있죠. 영상 F로그2 탑재해서 이런 건 뭐 사진으로 치면은 완전히 이제 로우 파일 개조 좋은 영상을 처음에 이제 뽑아내는 거죠. 로그 촬영으로. 그리고 이렇게 이제 외부 모니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도 8K 30p 12비트 로우로 출력이 가능해서 이렇게 이제 아토모스 닌자 외부 모니터죠. 이런 거 녹화해가지고 외부에서도 녹화하게 출력이 되고 단자도 보니까 기존에는 좀 작은 거였었는데 여기 이제 풀 사이즈로 바뀌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거 냉각팬도 이렇게 달 수가 있고 여기 나사가 이렇게 보이는데 요걸 풀러가지고 끼울 수가 있더라고요. 영상을 보니까 이런 것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핫픽셀이 생기는 이유가 열인데 요것도 한번 나중에 한번 실험을 해보면 재미가 있겠네요. 그냥 기본으로 찍는 거하고 냉각팬을 달아가지고 장노출을 막 1시간 줬을 때 핫픽셀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그 다음에 영상 쪽으로 계속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SSD를 껴가지고 외부로 이렇게 녹화할 수가 있어요. 사진에서는 거의 필요가 없죠. 사진에서는 대량 기록이 없기 때문에 메모리 넣고 다니면 충분한데 8K 영상을 저도 이제 니콘으로 하고 이렇게 소니로 찍어보니까 용량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한 256기가짜리 끼면은 한 5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분 몇 분, 2, 3분 정도가 나왔나? 8K 60프레임 최고로 했을 때 니콘의 그 N로그 촬영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2테라, 4테라 이런 빠른 그 다음에 SSD도 빨라야 되겠죠. 8K가 해상도마다 다르고 품질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 1800, 1500 정도 이상은 돼야지 8K 영상을 원활하게 찍을 수가 있어요. 고급 최고 화질 정도로 했을 때. 그러다 보니 SSD 같은 경우도 구입을 하신다면은 읽기 쓰기가 한 2000 정도 이상 되는 그런 거를 사용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손떨림 방지가 기존에 이제 5스탑에서 8스탑으로 3스탑 정도가 더 올라갔어요. 우측에서 8단. 그 다음에 자, 요 뷰파인더 EVF 전자식 뷰파인더 요게 좋아졌죠. 그래서 후지 같은 경우는 조금씩 좋아지긴 했어요. 50R보다는 50S가 좋아지고 이제 100S가 좋아지긴 했는데
이 50할 때는 정말 이제 그냥 확인 용도, 그 다음에 GFX 100S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렇게 좋진 않아요. 이게 색깔이 실제로 이제 보는 거하고 조금 이제 약간 이제 물이 빠진 색깔이랄까, 이제 그런 느낌으로 많이 보이는데, 지금은 파인더 베일도 높아지고 픽셀도 944만 도트로 높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좋을지는 좀 궁금하긴 해요. 그래서 이런 미러리스를 썼을 때 실제로 보는 거하고 비슷한 거는 캐논의 이제 R5를 쓸 때 그때가 제일 비슷했던 것 같아요. 왜곡을 시키지가 않고 또 콘트라스트가 너무 강하지도 않고 또 너무 풀려지지도 않고 그냥 실제로 보는 느낌하고 비슷할 때는 R5가 제일 비슷했는데, 요게 지금 단점이긴 했는데 요것도 좀 개선이 됐네요. 자, 그리고 디자인도 보면은 아까 전면에서 이렇게 쭉 설명을 했죠. 그립부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재질로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패턴도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여요. 손에 잡았을 때 이제 어떤 느낌일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 그리고 여기 영상을 보다 보니까 재밌는 게, 여기는 뭐 군함부 경사 디자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카메라가 보통 보면 이렇게 다 위에가 평평하죠. 근데 요 부분을 이렇게 경사가 지게 깎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건 되게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보통 볼 때 이렇게 많이 보죠. 그리고 액정이나 뭐 이런 걸 봐도 이렇게 펴가지고 이제 많이 보는데, 요걸 이렇게 보는 거는 이렇게 봤을 때는 평면이기 때문에 글씨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카메라 각도를 이렇게 이제 살짝 틀어줘야 되겠죠. 근데 요거를 아예 이쪽하고 이쪽을 다 깎아버렸더라고. 그래서 그냥 이 상태에서도 액정이 내 눈에 시야각하고 각도가 딱 일정하게 그대로 유지되게, 이런 것들도 아주 신경을 잘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도 아주 만족스럽고, 다른 버튼 디자인들이나 이런 거 보면은 후면하고 보면은 기존하고 거의 비슷해요, 위치가. 그래서 기존에 쓰시던 분들이 불편하게 다시 막 뭘 하고 이런 게 없이 요거만 살짝 깎아 놔가지고, 지금 보면 한 11도 정도 기울였다 그랬죠. 12도 정도 기울여가지고 해놨는데, 요런 것도 참 마음에 들어요. 세밀하게 요런 디자인도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CF 익스프레스, 그 다음에 틸트 어댑터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뭐 접사를 촬영하거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것도 이제 좋은 점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배터리 그립도 이렇게 있죠. 별매품으로. 자, 그래서 오늘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한번 봤는데, 저는 좀 상당히 기대가 돼요. fuji 같은 경우는 좀 느리다고 계속 처음부터 인식을 해왔기 때문에 스냅을 찍을 거라고 거의 생각도 안 하고, 뭐 오늘은 야외 스냅을 간단하게 나간다 그러면은 이런 거는 후지 같은 경우는 제외해 두고 니콘, 그 다음에 소니 이런 카메라들을 가지고 나가는데, 지금 나오는 이렇게 영상에서 보이는 스펙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꼭 느린 풍경이나 이런 게 아니고 빠른 것들도 쓸 수 있는 그런 카메라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게 이제 발모가 되면은, 가격도 지금 나왔어요. B&H 사이트 보면은 그 7,499달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딱 1,000만원 그 턱걸인데, 가격도 이 정도면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기존에 배터리 그립까지 붙어가지고 1,300만원 나왔던 건데, 모든 성능들, 그 다음에 센서도 달라지고 속도도 빨라지고 했는데, 가격이 어떻게 보면 또 내린 셈이죠. 여기에다 배터리 그립을 붙인다고 해도 그 가격대보다는 GFX 100 모델보다는 가격이 이제 싸니까. 그래서 이런 점들도 저는 후지가 좋아가지고, 저는 요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발매가 이제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은, 해외 같은 경우는 지금 9월 26일부터 발송이 이제 시작된다고 나오죠. 우리는 아직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도 않고 뭐 아무 얘기도 없고 그래가지고 조금은 느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도 요거 이제 발매가 되면은 이제 구입을 한번 해보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카메라가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뭐 4대를 갖고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100S를 그냥 가지고 있고, 우리 곰지양이 이제 50S를 계속 썼었는데, 요거를 이렇게 정리를 할지, 여기서 한 대를 정리할지, 아니면은 지금 다른 카메라들도 사실 제가 많이 있거든요. 알파7C, 알파7 마크4 이런 것들도 장비 안 쓰는 것들을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모델을 사가지고, 지금은 이제 거의 뭐 사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 혹시나 이제 또 모르니까 구입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뭐 자세하게 리뷰를 한번 남겨볼게요.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